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네, 유럽 배당주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 걱정이 됩니다. 유럽 상품 인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떨어질까 우려가 되네요.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 ETF 같이 말씀드려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유럽 주식이 담긴 펀드를 투자하는 고객님을 만나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빨강색이 유러피언 리더스 40, 요게 주식 비중이죠. 40이 해지형이고 채권 원화평입니다. 녹색이 유로스톡스 50이니까 뭐 ELS 기초자산 등으로 분류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작년 정확히 11월달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많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략 한 23% 올랐으니까 40% 정도 주식 비중을 따지면 한 9% 좀 넘게 올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 올랐죠. 아무래도 보수가 좀 떼지는 것도 있을 거고 환해 제한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올해 유럽 이렇게 전망이 좋다라고 기사들이 좀 최근에 나오네요.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 이제 예측, 그다음에 일부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국가들이 이제 이런 등등의 기대감이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유럽 증시가 내년도 반등한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올랐는데 지금 주춤하니까 잠깐 조정 나왔다가 내년에 반등한다는 얘기일까요? 살펴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나봐요. 펀드 매니저랑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대략 한 73% 정도는 주식 조정 가능성이 낮다라고 답했는데, 일단은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글로벌 리서치 담당자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하락할 수 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럽 시장은 매력적인 주식 밸류에이션, 싸다는 얘기죠. 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등 대비. 그리고 다변화된 시장이라는 얘기는 IT를 제외한 은행, 유틸리티, 화학, 부동산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조금 달리 볼 얘기긴 합니다. 덜 올랐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좀 오를 잠재력이 높지 않을까? 반대로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쯤이면 배당주가 좀 떠올랐어요. 성장주가 좀 적다 그러면은, 성장성이 적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배당 실적, 성장, 성향, 거래량 등을 고려해서 유로존 12개국에서 설립되고 유로로 거래되는 기업의 지수를 기초지수로 해서 추정한 ETF입니다. 미래에셋 ETF고요. 업종 비중은 당연히 금융주가 높다라는 걸 상상해 볼 수가 있고, 상위 10종목도 ING나 BNP 파리바, 그다음 크레딧 아그리콜 같이 유명한 은행들, 보험사들이 눈에 띕니다. 분배 현황을 최근 보면 작년 2023년도에 이제 실제 나왔던 배당금 750원 정도를 현재 시가 주가 수준으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5.9% 수준임을 볼 수 있고요. 유럽 배당주가 이런 면에서는 향후 좀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떤 완충을 할 수 있는 배당으로 버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파랑색이 유럽 배당 ETF니까 최근은 스톡스 이제 50 지수보다도 좋잖아요. 한번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좋은 건 여기서 조금 하락이 나오면 한 5% 정도 하락이 나오면 가져가고 싶은데, ETF가 이게 규모가 크거나 그러진 않아서 거래량도 좀 작은 편이라 조금 좀 불안한 거는 있어요. 근데 사실 더 불안한 거는 이 펀드입니다. 4등급이기도 하고, 투자 설명서를 찾아보면은 펀드가 투자하는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 모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자펀드이기 때문에 모 펀드에 투자하는데, 이 모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 펀드죠. 그걸 피투자 펀드라고 어렵게 부르는데, 이게 규모가 한 우리나라 돈은 1000억도 안 돼요. 816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혹시라도 해외에서도 좀 이게 폐지하거나 투자자들이 돈이 빠져나가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해외도 요새 ETF 트렌드라서 펀드에 좀 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국내에 설정된 요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모 펀드는 더 심각합니다. 원화로 21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는 사실 강제 청산하는데 주로 제외시키긴 하니까 바로 소규모 해지되는 건 아니어도요, 운용사 재량에 따라서 펀드 규모가 작으면 소규모 펀드로 분류해서 해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차라리 그냥 지금 다른 주식형 펀드 또는 아까 채권 혼합형이었으니까 앞서 ETF 같은 배당 ETF를 좀 담아보는 형태로 바꿔보시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